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여전합니다. 미 백악관도 확전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100여 대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This is a crazy situation. Rising seas are a crisis entirely of humanity's making. A crisis that will soon swell to an almost unimaginable scale with no lifeboat to take us back to safety.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파리 외곽의 르브르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뛰어난 보안 기능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CEO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두로프를 사기, 마약 밀매 등 해당 범죄의 조정 대리자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 때문에 범죄 조직조차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텔레그램 측은 플랫폼 남용 책임을 소유주에게 묻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달 총선을 치른 이후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제1당인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에서 내세운 총리 후보를 거부하자 신민중전선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은 경제학자이자 파리시 재정국장인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려 중인 총리 후보는 자비에 베르트랑 전 노동장관과 사회당 출신 베르나르 카즈네브 전 총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양측 모두 우리 이 정도면 뭐 성공했어.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어디까지 퍼져 나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알파 기자님? 일단은 상황을 소술하자면요.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아침에는 네. 이스라엘이 정보를 먼저 받아가지고 오늘은 헤즈볼라 공격하겠다. 그래서 먼저 가서 한 100대 전투기를 몰아가지고 한 몇백 개 정도의 이제 발사대하고 그런 점 군사 기지를 먼저 폭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가서 일단은 320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아이론돔을 좀 약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인공기 드론을 날리면서 이 한 군데에 있는 군사 기지를 폭격했다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하산 나스랄라 말로는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그분들은 방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 말로는 우리가 공격하고 싶은 군사 기지들을 공격했고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아이론돔이 어떻게 하면 정신없게 만들고 뚫을 수 있는지를 이번 다시 한번 연습하고 복습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이 중간에서 뭔가 이번 규모가 굉장히 사이저블했다고 백악관에서 표현을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중동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을 하자면 지난번에 이란 공격을 했을 때는 미국하고 영국이 거의 다 대다수를 막아줬어요. 중간에 막아줬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아주는 거는 뭐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막아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 본인이 막아준 거예요. 중동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번 계기로 이스라엘이 미국이 그렇게 우리가 자극시키고 끌고 가는 때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여기서는 좀 적당히 가자는 생각이 이스라엘에서 좀 약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마스와 전쟁할 때는 뭐 물자 지원이든 뭐든 다 해주면서 어쨌든 도와줬는데 네. 헤즈볼라와 지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측에서 좀 자제를 할 것이다. 이제 그래 그런 보여요.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있다. 외교부 장관도 그날 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제됐었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계속했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네. 아니 이번 계기로 우리는 헤즈볼라도 손 봐야 됐는데 뭐야 지금 하마스만 때리면 의미가 없어 우리는 헤즈볼라까지 때려야겠다고 하는 장관들이 있었는데 지금 네. 반대편에 있는 내각 요원들의 말씀들이 더 많이 들리는 상황이에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메신저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여기서 텔레그램 대표님? 네. 예. 쓰시는군요. 우리 알파고 기자님은? 기자라면 디폴트로 써야죠. 디폴트를 써야 돼요. 이 텔레그램은 비밀 대화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사용자가 꽤 많은 모바일 메신저죠.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방치했다라는 건데 가장 궁금한 건 프랑스에서 어떤 죄명으로 지금 체포가 됐는지 그리고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혐의가 워낙에 다종다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는 게 그 파벨 두로프하고 그 동생 니콜라이가 같이 2013년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하던 부콘탁테 그것도 2006년에 창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푸틴 정권한테 뺏겼죠, 부콘탁테를. 네. 그러던 과정에서 이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2013년에 만들고 이것도 또 역시 압박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게 텔레그램이 그러면 어디 회사냐.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예요. 형식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곳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텔레그램이 하도 그 보안, 그 비밀 대화라 그러나요? 그게 그 종단간 암호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이 이제 강하다 그래서 세계 유명인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쓰면서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든가 이 체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텔레그램 쓰고 있거든요. 예, 본인도 계속 이제 그거 공개적으로 그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시위대들이 텔레그램 이용해서 결집하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화 시위.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도구처럼 또 여겨졌다가 근데 바로 그 강력한 이제 그 보안 기능 때문에 결국은 범죄가 벌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15년부터 벌써 이슬람 국가 그 극단 조직 IS가 텔레그램 통해서 신병 모집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IS 경계하는 나라들은 계정과 게시물 IS 관련된 거 우리가 다 검사해서 없앴다. 또 이제 작년 4월에 브라질에서 이제 법원이 잠깐 벌금 때리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 네오나치들, 극우파들 또 여기서 활동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된 게 성범죄죠. 이 아동학대, 성착취물, 성학대 영상이라든가 딥페이크 등등 여러 가지. 예, 딥페이크 같은 거. 그 두로프가 체포된 것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텔레그램 쪽에서는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 업계의 표준적인 관행 안에서 우리도 게시물들과 계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플랫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가 굉장히 법원에서 이제 법정에서 크게 맞붙을 거고 근데 대체로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관리 책임을 기업들에게 강하게 묻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 네. 봐서는. 원래 이분이 이제 러시아판 배북을 하다가 이제 빼앗기니까 적군한테 거기 있는 반감으로 러시아를 도피하고 하는 거 텔레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안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했냐면 니네들 봐봐 자본주의 논리를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한테 삐지고 외세한테 가잖아. 외세대 결국 이골이야. 결국 너 체포됐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그런지 원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었어요. 체포 연장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 네. 그걸 알면서도 비행기 타고 프랑스 간 거예요. 네, 이 알면서도 사람.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네.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히 어차피 뭐 러시아 간첩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일을 저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IT 사장님인데 잘못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간 것 같다고. 네. 텔레그램은 성범죄, 마약 밀매 등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